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고 한일은 역사 문제로 경제 분쟁 국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안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안보.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한민국 청년 안보를 말하다.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안보 도전 과제와 해법, 미래 안보 주역들에게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청년 안보의식의 현주소와 재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 드리죠. 김순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영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 대표들과 육군 사관 생도들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 말기 안보 개념과 지금의 안보 개념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안보와 포괄적 안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안보도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안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보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안보라는 게 이제 대내적인 어떤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거죠. 기본적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안보라는 것이 외부의 물리적 위협을 주로 중심을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이제 군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1990년대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고 특히 탄력 경쟁과 함께 세계화 시작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많은 것들이 상호 연결됩니다. 정보통신 혁명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서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보건, 우리 메르스 사태라든지 보건의 어떤 문제죠. 그다음에 우리 9.11 사태로 대변되는 그 테러리스트의 위협.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안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외부의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협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안보 위협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나왔던 개념이 포괄적 안보 개념이죠.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세계 전체가 포괄적 안보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포괄적 안보 위협에 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예.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 안보는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와의 차이, 이거는 앞에서 최영진 교수님께서 대단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기존의 전통적 안보라는 것이 국가 중심이고 군사력 사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최근의 안보라는 개념은 개별 인간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인간 안보라는 휴먼 시큐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최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화라든지 이런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94년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인간 개발 보고서라는 그런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안보에는 경제 안보라든지 환경 안보, 인간 개별적인 개인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평범한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관심사 이런 예. 것들을 반영한, 따라서 개별적 인간이 주체가 되는 기존 전통적인 국가라는 그 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개별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보의 주체가 국가에서 인간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정말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이제 시대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군의 그렇습니다. 역할 정말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떠한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생도들한테 또 강의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국가안보라는 것은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그런 일체 활동이라고 우리가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국가안보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은 사실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런 안보의 주체 그리고 영역 그리고 안보 달성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양화되고 지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주체면에서 보면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 단일 국가 행위자에서 이제는 개인이나 집단까지 포함되는 그 비국가 행위자까지 확대되고 있고 그 영역면에서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안보 단일 중심에서 이제는 정치, 경제, 환경, 심지어는 인권 분야까지 네. 포함되는 그 포괄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 달성 방식도 기존에는 우리가 뭐 자력방위, 좀 자주국방을 한다든지 세력 균형, 동맹 이런 것처럼 절대 안보만을 추구했다고 보면 이제는 적대 국가의 공동 안보라든지 네. 국제 무대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포함하는 그런 다각적인 그 협력 안보까지도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과연 그럼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군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그 확대된 개념에 따른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 일례를 든다고 하면 작년 말에 이제 국방부에서 2019년 그 대정부 업무보고 시에 이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이 구현을 위해서 그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태세 확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그 힘으로 뒷받침하는 네. 강군 건설 등 2019년 5대 핵심 역점 과제를 추진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이외에도 아까 그 안보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네. 그 스마트 국방 혁신 건설을 위한 신규 과제도 또 추가해서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우리 군은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정말 빠르게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 이제 안보 개념도 시대에 따라 좀 변화되고 또 보충되기도 하고 국제 뭐 안보 공동체도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소중한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의식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 뭐 예는 굉장히 많지만 네. 일례로 최근에 지난달이 우리가 이제 6.25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질문을 만약에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중에 다양한 계층에서 질문지를 던졌는데 20, 30대의 그 답을 보니까 약 44%가 그 좀 참전을 하겠다. 좀 희망적이지 않은 답은 그중에 20대의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국내든 국외든 피신하겠다는 그런 네. 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안보의식의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안보의식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 네.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20, 30대의 안보의식에 대해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외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는 그 신안보 세대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청년들을 겨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요 젊은 세대들의 그 안보 의식 변화 추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순수 교수님께서 지금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안보 의식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설문조사가 조금 젊은이들의 안보 의식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꾸준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다른 네. 세대와 비교해서 안보의식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도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 희망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그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네.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안보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그 안보의식에 대해서 좀 높은 관심과
좀 희망상적인 것들 보여주고 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은 2010년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도 급증했고 그 이후에도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고요. 특히 그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으로부터 위협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대적이면서 강경한 그런 인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보의식 설문조사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이 얼마나 될지,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서 20대는 60세 이상과 함께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변화들을 보면 우리가 젊은 세대, 신안보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신뢰를 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 안보의 주역, 청년 세대들의 생각이 바로 사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와 도전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질문 지금 좀 이해하셨죠? 자, 혹시 답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사사학과 황선호 생도입니다. 앞으로는 군사적인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혼합, 그리고 행위 주체자의 모호성, 또한 전시와 평시 경계의 모호성 등을 속성으로 갖고 있는 회색지대에서의 분쟁과 하이브리드 위협이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 남중국해에서의 갈등과 미중 갈등 등 현재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을 망라한 전 사회적인 접근법으로 안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고, 또한 군사적으로는 실전적인 훈련과 연습, 그리고 결연한 대비 태세를 통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쪽 방향에서도 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위협 요소 또는 도전 과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시스템공학과 김현준 생도입니다. 먼저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4차 산업시대 그다음에 기술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쟁 수행 공간 자체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육해공, 이제는 육해공을 넘어서 사이버, 우주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전쟁 수행 공간의 다원화와 이런 공간의 변화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경우는 저는 3군의 통합성의 강화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군의 합동성까지 또 중요한 점 지적해 줬습니다. 나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 분 계시면은 네, 예. 국제관계 전공 황예빈 생도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 안보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보 이슈로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의 좀 더 포괄적인 안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 안보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국제관계 전공하고 있는 박관호 생도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전통적인 안보,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안보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환경 그리고 경제 마지막으로 보건 등을 다 포괄하는 그런 비전통적인 안보의 이슈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들이 주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국제사회 속에서 개개인 혹은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들이 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도들이 안보 개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생각을 어떻게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고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 교수님 정말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제가 굳이 답변 안 해도 될 정도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안심이 될 정도로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이 국가의 안보와 장래를 맡겨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력의 뭐 전환이라든지 안보 상황의 변화 상황들을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위 주체가 모호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거, 그리고 뭐 회색지대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증대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중 영역 작전이라고 기존의 육해공군을 넘어서는 사이버라든지 전자라든지 우주 이 분야에서도 예. 도전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방식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수립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나간다면 충분히 준비된 우리 안보 네. 태세를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안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슈를 떠올리고 고민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요. 특별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이자 주인공인 대학생들 그리고 사관생도 장교후생 작년부터는 이제 현역병까지 포함돼서 그들의 안보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각자가 가진 생각을 토로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장이 마련된 게 바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입니다. 네. 벌써 이 안보 토론대회가 이제 17번째까지 마쳤고 금년 이제 18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예. 이 대회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육군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행사는 육군사관학교하고 민간대학교가 공동으로 대학생들의 토론대회를 주최했고 그간 17번에 걸친 대회를 통해서 약 4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네. 바로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젊은이들이 안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아주 전통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요 17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발전도 있었고 2016년도의 제주대 그리고 2017년도의 강원대 이 두 네. 대회를 제외하고는 군사관학교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했는데 육사 규정이 있는 화랑대에서 대학생들이 함께 숙박을 하면서 예. 이 토론 대회를 가졌습니다. 제 기억에 특히 2016년도 15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화의 섬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제주에서 3박 4일간 네. 생도들이 했는데 특히 그때는 제주도 민군 복합미항에서 함상 토론까지 가졌고 해군하고 해병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목포로부터 제주까지 왕복 약 30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상륙함 천왕봉이라는 상륙함에서 악천후하에 군함 우정까지 네. 쌌던 그게 바로 2016년도 제15회 제주도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발전을 해온 걸 보면 이 초기에는 대부분 안보 주제를 우리가 인문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과별 주제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또 포괄적 영역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공계 학생들까지도 문호를 개방해서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 또 특이했던 작년의 경우는 이제 대학을 휴학한 다음에 현재 복무 중인 현역병들까지도 예. 참여를 시켰는데 국내 아주 유명한 대학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포함해서 약 100여 명의 현역병들이 대거 발표 및 옵저버로 참가해서 대회를 더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기억되는 것은 2010년도 제9회 때부터는 외국 사관생도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 등을 포함해 갖고 국제분과를 저희가 개설함으로써 이 대학생 안보 토론대의 국제화 기반을 좀 다지는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요 대 프로그램의 진행은 대부분 이제 대동소이한데 명사분들을 초청한 안보 강연, 그리고 대학생들의 8개 분과에서의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 그리고 폐회식과 시상식에 이어서는 안보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최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다 이런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를 위해서 회장님과 지도 교수님을 맡고 계시는데 국내 저명 지도 교수님 약 40여 분께서 엄정한 심사 결과를 거쳐서 8개 분과에서 최우수자로 선정이 되면 해외 전사적지 탐방의 기회가 부여되고 네. 또 분과별로 최우수 및 우수 장려 막 3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장, 상금 등 많은 특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후원이나 이런 걸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는 특전까지 좀 확대시킬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현장 견학의 경우는 그동안 DMZ라든지 과학화 훈련단, KCTC 이런 데 매년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이제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계룡대로 네. 가서 안보 현장을 좀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요. 이제는 또 현역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자리이며 열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생생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청년 대표가 바로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 역대 수상자들입니다.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세 분이 참여했던 분들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안보 토론 대회를 이제 참가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리고 또 현장의 열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의 열기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경험, 어떤 값진 이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제17회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 국제분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준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셨구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를 참가한 이유는 평소에 안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무인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얻은 것은 토론 및 발표를 하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함으로써 저의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군 혁신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과 그들의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매우 뜻깊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네, 저는 2015년 안보토론대회 통일분과 수상자 이민주라고 하고요. 지금은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과 연계해서 비슷한 청년 세대들과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가를 했고요. 또 실제 가보니까 그 토론을 할 때 굉장히 학생들이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옵저버로 참가하는 학생들도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만큼 되게 열기가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보토론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얻었던 것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안보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국방과 안보 혹은 넓혀서 정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스스로 이제 정리해보고 구축해보는 시간이어서 이 안보토론대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향후 진로에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석사 과정에 진학까지 할 정도로 안보토론대회가 아마 본인에게 정치학이라는 이런 과목이 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수상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2015년도에 안보토론대회에 네. 참가했던 서재덕이라고요. 저는 대회를 통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은 굉장히 뜨거운 토론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은 대학 청년들이 이제 안보랑 이제 국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여기 많은 생도분들 계시지만 제가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생도분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그리고 참여를 통해 얻은 점은 우선 대회에서 수상했다는 뭐 그런 성취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학생들과의 다양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제가 또 안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좀 저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도 이렇게 정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하고 또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하는 만남의 장소도 되고요. 또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또 좋은 친구 관계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를 통해서 수상했던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개인의 이제 경험도 들어봤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또 본인들이 또 새로운 진로 개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초반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또 주제가 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의 장점과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의 주제는 안보 토론 대회 지도 교수 협의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예. 자주 선정되는 주제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주요한 안보 이슈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주제들인데요.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이라든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그리고 뭐 중일 관계 혹은 미중 관계, 네.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 같은 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선정되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그 당시의 중요한 그 안보 이슈를 또 주제의 선정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대선에 따른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여부라든지 이란 핵 협상 혹은 테러리즘 그리고 국가 재난 사태에 따른 대처 상황 이런 것들도 선정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 변화를 반영한 고령화라든지 인구 절벽, 출산율 저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병역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네. 이런 것도 자주 선정되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변화 발전을 반영해서 사이버 안보라든지 앞에 말씀하셨던 드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들도 최근에 자주 선정되는 주제로 선정되는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특정 해에 뭔가 기념할 만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서 1차 대전 관련 주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올해는 총 8가지 주제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8가지 주제를 다 보시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주제가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9년 3.1운동과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든지 병역제도 이런 것들도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예. 사이버 안보 이런 주제들도 선정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안보 현안들이 토론의 주제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대별 또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안보 현안 그런 것들이 주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현장에 가보면 정말 잘 분석하고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최영진 교수님 옆에 계시는데 대학생 그 안보 토론 대회 지도 교수이시면서 또 많은 학생들 지도해 오셨잖아요. 예, 매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또 지도교수 협의회 또 의장이시기도 한데 이런 대회가 어떤지 기대 효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게 기본적 플랫폼이 뭐냐면은 사관생도 그러니까 이제 군의 중심이 되어야 될 사관생도와 그다음에 민간 대학생들 간의 안보에 관한 생각을 교류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인적 교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생각의 교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를 통해서 이제 상한생도들은 민간의 생각 또 대학생 생각을 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반대로 대학생들은 또 상한생도의 안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민국 협력의 기본적 틀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제 포괄적 안보 시대에 군사와 비군사 간의 영역이 애매해지거든요. 이들 간의 협력이 아주 강화되는 거고.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젊은 상한생도, 군의 중심인 상한생도와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들 간의 이런 어떤 교류의 장이 아마 포괄적 안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현역
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역이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럼 소장님 올해 안보 토론 대회 언제 개최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포스터 나온 거 보니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일정 소개해 주시고요. 벌써 이렇게 그 참가하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성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18회 이제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공동 주최를 하게 됐고 예.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그 1일차는 육사 교정 화랑대에서 2일차는 계룡대에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이 1일차는 뭐 기존에 이제 했던 것처럼 안보 강연이나 발표 토론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일차 때는 이제 계룡대로 가는데 금년도에서 육군본부에서도 이 행사 준비를 아주 네. 치밀하게 기획을 했고 이번에 그쪽에 안보 현장으로 우리 대학생과 생도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는 AR, VR 체험으로부터 드론보 체험, 군복 입기, 네. 각종 우리 군의 주요 장비 한번 탑승 등등을 해갖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체험할 수 네. 있는 쪽으로 저희가 올해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뭐 대참가 대상은 뭐 기존처럼 안보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중심이 되고 여기 사관생도 장교 후보생, 현역병까지 이렇게 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요 신청을 위해서는 9월 6일까지 금년 9월 6일까지 그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체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무료라는 겁니다. 네. 예. 올해는 10월 4일과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지원 접수 마감이 9월 6일까지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1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나이가 됐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올해 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점입니까? 네,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올해 2019년 18회 대회만에 좀 우리가 특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우선 그 안보 현장 체험을 위한 장소를 계룡대로 했다는 예. 것입니다. 금년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그 기간 중에 저희가 1박 2일을 대회를 기획을 했고 2일차에 계룡대에 갔을 때는 사실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으로 저희가 안보 현장 견학을 할 것은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예. 그 상징성을 좀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2019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3.1절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 요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특별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항일 무장 활동의 성과의 의의라는 이제 주제로 대학생들이 좀 토론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요 특별 세션 이외에도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지상군 비전이랄까 그리고 기후 변화와 인간 안보 등 다양한 영역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포괄적 안보 그리고 영역 위협까지 포괄하는 네. 7개 분과를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비 통제라는 국제 분과를 갖고 또 이제 외국 그 사관생도 예. 그 유학생 등등이 그 아주 열띤 토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 이제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후원업체를 통한 이제 해외 단기 연수를 포함해서 기존에 했던 특전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해외 전사직지 탐방을 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시작됐던 그 우리 병역에 복무 중인 그 현역병들의 참여가 확대가 예.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원 입대한 그 병사가 육군만 해도 한 300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현재 적극 홍보 중에 네. 있고 요 인원들이 참여한다면 그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화 기반을 좀 더 단단히 다지는 18회 대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행사 꼼꼼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해외 단기 연수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이 지금 막 뛰고 계시잖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를 맞이해서 이런 방송도 오늘 처음입니다. 네. 많은 홍보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같은데요. 제18회 유익하고 성공적인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안보 토론 대회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요.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는데요. 방청객입니다. 안보 토론 대회 참가자로서 참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안보 토론 대회 200% 즐기는 법, 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팁,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 다 좋은데 딱 하나 이런 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등등 보완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토론대회를 100% 즐기는 법은 일단 수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앞에 분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책이나 논문 같은 전문적인 정보들은 자신의 시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커버하거나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뉴스 기사를 좀 꾸준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200%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과 또 친해지는 기회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박 3일을 했는데도 좀 짧다고 느껴져서 그 시간 동안 또 충분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이제 토론을 진행할 때 한 라운드가 끝나고 그 심사위원분께서 각자 학생들의 그 의견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던가 좀 평가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혹시 이제 참가할 예정이거나 참가한다면 뭐 이런 생각해 보면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학과 김덕건 생도입니다. 저는 이제 2019년 안보 토론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고, 원래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에 무역 갈등과 이런 비군사적 안보 영역에서의 그런 우리나라의 갈등을 보면서 이 역사 분야에서 안보 토론 대회에 나가서 저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쪽에서도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2018년 대회 참가했던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류기쁨 생도입니다. 혹시 수상하셨습니까? 예, 수상. 네. 저는 참가하면서 사실 그 다른 수상자분들 말씀처럼 좀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대회가 작년에 1박 2일로 짧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저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 영감을 느꼈는데 이런 것들이 짧았고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진행했다면 대회가 더 유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조금 기간도 좀 늘리고, 그리고 사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를 모르는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타겟팅을 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SNS 같은 이런 홍보 수단들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은 더 질 높은 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시간이 짧다.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좋은 팁입니다. 예, 또 안녕하십니까. 화학과 천지원 생도입니다. 저는 이번 2019년 대학생 안보토론 대회 참가 예정인데, 사실 지난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사관생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전공인 저에게는 다소 어려운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전할 엄두가 나진 않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공계 전공인 생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생들에게 또 대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마련된 만큼 많은 대학생들과 생도들이 참여해서 저와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네, 저는 2015년도에 대회 참가했던 서재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보 토론 대회 바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사실 이게 대회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이 아무래도 메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참가자들 간에 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이제 토론이나 이제 발제를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짜실 때 좀 대회가 끝나고 이제 오히려 좀 같은 분과의 학생들끼리 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장을 해주신다면 좀 더 이제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 또 다른 참가들과 함께 화합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두 분 교수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참가했던 분들과 참가할 예정인 생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대학생 안보 토론대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보완되고 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지도 교수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최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참가했던 경험자들 이야기가 늘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답도 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늘 고민이 그렇습니다.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육사의 사정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런 토론의 경쟁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시간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물리적 공간 한계가 있다면 뭐 온라인을 이용해서 사전에 좀 교류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학생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상의 목적이겠지만 크게 본다면 가장 많은 학생과 사관생도가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핵심은 이런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젊은이들의 축제장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가서 수상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젊은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공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최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참가자들이 말씀하셨던 거에도 뼈저리게 이제 반성도 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나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꼭 대회 지나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홍보를 담당한 주체로서 제가 계속 반성하면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여자 확대 방안 앞에서 이제 김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역병들도 이제 참여의 길이 네. 열렸는데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토론 대회다 보니까 정치학과를 비롯한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많이 발언이 있었듯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의 참여도 네.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최근에는 그 이공계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이제 방식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발전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꾸준히 고민을 하면서 개선되어 나아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에 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러 번 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대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 제주도에서 한 대회입니다. 네. 저도 함상에서 네. 구축한 함상에서 토론 대회를 진행했었는데 이것처럼 그 토론 대회 자체뿐만 아니라 토론 대회 후에도 뭔가 기억에 남고 그 안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막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계룡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소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라는 점 우리가 뭐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선은 필요한데요. 수장님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견 주세요. 예, 첫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두 교수님 그리고 또 진행을 맡은 윤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성년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과거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올해 참여하는 또 생도들 바람이나 건의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 바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기타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애정을 갖고 그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이 대학생 안보 토론대가 소통, 열정, 그리고 오늘 이제 건의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 여유, 네. 홍보 뭐 이런 키워드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아까 이제 분과별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안보 누리 혹은 서포터즈 이런 형식으로서 1회 대회부터 참가자들에 대한 지금 주소로까지 메일링을 좀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큰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제 안보 토론대가 아무튼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 대학생 안보 토론대로 도약을 위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젊은이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홍보 감사합니다. 관련해서는 국방홍보원의 유튜브를 좀 활용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대학생 안보 토론대 올해 18회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또 기대해 보면서요.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 통합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안보 의식 어떻게 끌어내면 좋을까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안보 의식이라 하면 앞에서 나왔듯이 한 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그런 노력이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의식의 변수와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국내적 요인들을 보자면 먼저 국가의 정치나 경제 체제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지지도 이런 네.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라든지 사회의 공정성 그리고 사회 준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 안정에 대한 어떤 태도 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국방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국방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국내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대학생 안보 토론대와 같은 경험 그리고 직접 참여 이런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경험과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하나 팁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까지 되게 이제 개인 중심으로 그 홍보를 해왔고 접근해 왔는데 좀 더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필요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은 안보 관련 동아리가 많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참여한 서재덕군도 한반도 미래 연구회라는 조그만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이제 네. 그런 모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이제 외연이 넓어지겠죠. 일단 외연이 넓어지면 참여할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역시 보다 정확한 타겟팅을 해서 그러니까 국방 안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좀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대학생 스스로에게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방안이 그렇죠.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소장님도 의견 주십시오. 예, 그 뭐 청년 요 세대에게 안보 의식을 어떻게 하면 고취할 것인가 뭐 발전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역사에서 다 알고 있듯이 한 국가 안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사실 국가의 모든 걸 네.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이제 생존을 해야 되고 그 생존을 해야만 번영의 일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고 이런 생존 번영이 보장이 돼야만 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 육사와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대학생 안보 토론대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인접해 있는 지자체 노원구라든지 좀 확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 지자체와 상생하면서 요거를 발전시켜서 일종의 그 군사문화 축제화 시키는 방안도 지금은 이제 학술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 지자체 민군 화합에 장도되면서 네. 거기에 활동도 안보 토론 대회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떤 축제성 있는 여러 가지 장르가 결합이 된다면 이것이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로 다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면 이 나름 그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네.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부연해서 실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국방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세계 장병 청년 뭐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를 네. 대대적으로 여태까지 또 해왔었고 거기에 장르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대학생의 안보 토론 학술대회 성격의 요게 예.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통합된 안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한다면 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우리 안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자체와 협업 또 국방부와 함께하는 좀 포괄적인 네, 그런 그렇습니다.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어느덧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미래 안보주역인 청년 세대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점 있으면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뭐 일부 조사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이 뭐 좀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안보, 삶의 영역에서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커졌고요. 또 사이버 상에서도 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다음 세대의 포괄적 안보 시대의 어떤 안보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 상당한 그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우리의 포괄적 안보 시대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위협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다음 세대를 주도해가고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갔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추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참석한 우리 그 유경험자라든지 또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이 이런 미래사회 주역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 이런 거는 더 이상 먹혀들기 힘들고요. 요즘 삶이 좀 팍팍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분들 학업 스트레스도 대단하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직장 가도 원만한 생활 누리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성세대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말 좀 살만한 사회,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회,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세대라든지 뭐 일부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일방적인 방향성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안보의식이라든지 애국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고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솔직한 이런 안보에 대한 위협 또 개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오늘 또 새삼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그 미래 주역에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게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장으로서 그 금년도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국방홍보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청년 세대들에게 제가 뭐 딱히 바람은 이미 앞에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육군사관학교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그 도약적 변혁에 대한 그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그 열린 육사 그리고 가슴 뛰는 도전 그리고 국민의 충성이라는 이 구호하에 도약적 변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육사 고유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은 더욱 공고히 한다는 그 대전제하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그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변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관생도를 양성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옷으로 만들어서 그 옷이라는 것은 이제 예복입니다. 그걸 입고 4년간의 수련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네. 사관생도들입니다. 국민이 지어준 교정에서 국민의 아들, 딸로 그렇게 살면서 매일 맹세합니다. 저희 생도들은. 국민에게 충성하고 예. 국가에 헌신하겠노라고.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올해 18회를 이제 맞게 되는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 또 생도들이 자연스럽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안보 의식이 잘 고취되는 그러한 열린 장소가 거듭되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또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육사의 발전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지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어둡고 힘든 역사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안보 의식 때문일 겁니다.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정 같은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니까요. 지켜야죠.